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UPBS가 2023년도 새로운 프로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미전도 종족 전문 선교 방송으로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고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이 프로를 개설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엄마 대표이시자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의 대표이신 정보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 프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정보의 선교사입니다. UPBS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알게 되고 앞으로 반갑게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종족에 대해서 좀 재밌게 알고 싶어서 이 프로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쉽고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선교사님, 오늘 우리 주제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튀르키예요. 특별히 이 주제를 먼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중국어의 네 글자로 된 말 가운데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만남이 중요하다. 때에 맞는 만남,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만남과 그때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재적용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급하게 우리의 중보기도가 요청되는 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은 재난의 회복과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만 5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이재민만 1천만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적으로도 불모지인 사각지대이고 또한 긴급한 구호 물자가 도달하기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동남부 지역, 동부 지역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합력해서 UPBS와 UPMA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첫 번째의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이 그 튀르키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와 튀르키예를 정해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계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역사부터 알아야 되겠죠, 선교사님? 네, 역사부터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데 가로축에 해당하는 선교 현황이 있다고 한다면 또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그 제국이나 그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UPBS 방송과 미전도 종족 세상을 알리는 시간에는 몇 가지, 두 개만 간추려서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를 좀 중요한 것을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당사자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그 476년에 오늘날의 유럽 카톨릭의 중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이탈리아라거나 바티칸 왕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서로마 문명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이후로 1453년까지 지속해왔던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로마 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정통성은 동로마 제국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수호자의 정통성 자리가. 근데 이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기독교의 정통 수호를 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확장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또 하나는 그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기독교 축
또 변화를 급속하게 가속화시킨 역사를 통한 변혁의 주범이 바로 변화의 주범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네요. 저희가 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이제 들을 때 이 예니체리? 오, 예니체리도 아시다니. 언뜻 들었어요. 엄청난 상식이 우리가 전문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니체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니체리는 터키 역사, 튀르키의 역사, 네.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번성과 멸망에 네.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 예니체리입니다. 예니체리는 쉬운 말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최초의 직업 전문 군인입니다. 아. 전문화된 직업, 프로페셔널화된 직업 군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식민지라던가 점령을 확장해 나갔을 때 기독교 제국, 특히 발칸반도 그쪽으로 초창기에 자기네들이 침공을 해서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있던 기독교 아동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들 있죠. 네네. 어린아이들을 소년으로 데리고 와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투르크 언어를 배우게 하고 투르크 문화를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배우게 하고 또 신체 훈련을 시키고 전문적인 무술을 수십 가지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시킨 그런 직업 군인, 정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게 한 그 근간에는 예니체리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포로 아동들이 네. 성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절대 강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오스만 투르크 왕에게 절대 복종해서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저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요즘에 테러 조직들 그 그 모토가 되는 IS에서도 거죠. 예. IS도 그런 방식으로 예. 많이 채용하고 있죠. 이 예니체리 역사 속에서 남긴 예니체리 야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네. 이들이 한창일 때는 영토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가장 한창 최전성기일 때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가요. 네.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까지 중국의 서부에 해당하는 신장 우르무치 위그르 지역과 몽골 대초원 지역까지 북쪽으로 네네네. 몽골 평원까지 네네네. 점령을 했고 유목민족이니까 네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면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 네. 그 아나톨리아 반도 네네네.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네. 자기네 정통 중심지였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럽 지역까지 이 발칸 반도로 크림 반도를 지나가서 유럽 지역까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 있죠. 네네네. 거기까지 침공을 할 정도로 유럽까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확대 침공을 해서 북아프리카 99.9%가 지금 아랍화되어 있는 그 북아프리카에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알제리, 네. 리비아, 네. 이집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모두 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와 속국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랍 전에 네. 아랍화 전에 네. 그 16세기부터 거의 18세기, 20세기까지, 네네. 20세기까지 북아프리카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거였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미 이슬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 이슬람에 대한 이 것이 그렇게 이미 그렇게 다 퍼져 있었던 거네요. 이슬람을 전체적으로 확장시켰던 네. 종교를 확장시켰던 거는 초창기에 그 아랍 제국, 네. 아랍 제국,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제국들이었지만 네. 근데 아랍 제국이 역사적으로 다시 재등장한 거는요. 아랍 제국은 무력으로 강하지는 못했어요. 초창기 빼고는. 각 부족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앙중심적으로 세계 역사의 이슬람 역사에서 제일 장대한 역사의 연수를 한 거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네. 그리고 세계 정통 역사학자들이 예. 모두 다 공감하는 거가 네.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축이 세 개인데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아랍 제국 사우디아라비아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우리 성경에 파사라고도 나오는 메데 파사가 이란이거든요. 예. 근데 메데 파사가 지금 시아파 네네네. 페르시아 제국 있죠. 네. 아랍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3대 축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르크 제국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엄청났네요. 네.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또 재밌는 뭐 얘기 없을까요? 저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라던가 네. 벌거벗은 세계사라던가 네, 여러 네. 가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네. 재밌었던 게 그 커피와 빵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문성 교사님. 커피하고 빵이요? 네. 오. 커피하고 빵 가운데에서 저는 커피가 우리 그냥 몰라도 네. 커피를 워낙 우리 즐겨 네, 마시니까 커피가 그 에디오피아 커피 알고 그쵸. 뭐 우리가 예멘 예. 커피 좀 예,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생산지였다고 하는 썰이 있는 생산지였대요. 네, 네, 네. 커피 나무. 네네. 근데 실제로 커피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또 주인공이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 족속이라고 합니다. 오. 그게 왜 그런 거 네. 하면 터키가 이렇게 땅덩어리를 아시아와 유럽, 동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터키로 커피 생산품은 건너갔는데 터키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네. 이렇게 각 원정시에도 이분들이 커피를 마셨답니다. 아, 카페인이 필요하죠. 네, 각성제니까. 예. 그러면서 커피를 끓여 마셔가지고 터키 커피가 대단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그 유럽과 그리고 비엔나 커피가 비엔나에서 생겼지만 네. 이 비엔나 커피를 들고 간 터키 군인들 때문에 비엔나 커피의 원조는 터키라고 합니다. 오, 또 새로운 사실. 군인들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네. 퇴각하면서 커피 남기고 간 것들이 이제 그래서 커피와 비엔나 커피가 네. 있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지금 빵 얘기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가 커피랑 마시면 네.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크루아상입니다. 송 예. 선생님 크루아상 아시죠? 그래요. 프랑스에서 또 크루아상. 예. 근데 이 크루아상이 생긴 게 네. 탄생한 것이 크루아상이 프랑스가 아니랍니다. 프랑스가 아니에요? 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문에 어디서 생겨났냐면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겨났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면은 네네네. 크루아상 그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리아 빈을 침공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여기가 함락이 되느냐 마느냐로 서로 전쟁 중에 있을 때 오스만 투르크 군인들이 땅굴을 팠대요. 그 빈 그쪽으로 네. 땅굴을 파가지고서는 그 위가 이제 제빵사 집이었는데 뭐가 들렸냐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퇴각하면서 이 제빵사가 오스만 투르크가 퇴각한 거를 기념하고 자기네들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국가를 수호하고 기독교 연맹군과 함께 오스트리아 제국을 안 빼앗기고 점령당하지 않고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이 난 것이 오스만 투르크의 국기 문양 안에 있었던 달 문양, 초승달 문양이기도 하고 금음달 문양이기도 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자기네 상징 깃발이 금음달, 초생달 그 문양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크레센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프랑스어로 크루아상. 네. 그래서 빵 이름을 초승달 빵 이렇게 정한 거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여성 합스부르크 마리 앙뚜아네트가 신성 로마 제국인데 프랑스의 부인이 된 거예요. 프랑스가 가톨릭 그런 쪽에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너무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빵명은 자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크루아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헝가리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빵명을 그때서부터 프랑스로 건너와서는 프랑스어로 크루아상이 된 게 오늘날 전 세계에 프랑스 파리가 크루아상의 생산지와 맛있는 크루아상의 수십 종의 크루아상으로 유명한 게 됐고 그것이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발전시키기에 꽤 많죠. 그렇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비엔나 커피도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크루아상 빵 세계도 그렇고.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네요. 오늘 역시 정보의 선교사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예. 와. 이런 사실을 아니까 더 우리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또 기독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너무나 재밌고 또 앞으로 다음 시간이 되게 기대되는 지금 이 시간인데요. 선교사님,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눴는데 또 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현재 지진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상처 치유와 회복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재정과 지원 그 사람들이 적당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이 제국주의와 기독교 제국적인 크리스텐돔적인 방식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하는데 힘의 선교, 가불의 선교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하는 선교, 강한 자의 선교가 크리스텐돔적 선교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의 피크에 있다가 코로나 사태와 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선교교회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 본질의 선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예나 체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스만 투르크를 섭리적인 것 가운데 대두하게 됐을까를 저희가 21세기 선교 현실에서 재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그 외에도 또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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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며